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볼 겁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옆에 디귿, 이응, 비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습지를 준비를 다들 했을 텐데 학습지의 제목에도 이렇게 초성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자, 학습 목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뭐를 이용해서? 네,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방법은 대입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네, 오늘 이거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끝부분에 수학 듣기 문제를 하나 넣어줬죠. 네, 그 문제에 대한 답안 예시를 2명을 가져왔는데요. 채연 친구 걸 일단 볼게요. 채연 친구는 아마 감동 스티커도 받았을 거예요. 학습지를 굉장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색깔 펜을 이용해서까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어요. 정말 퀄리티 있는 그런 학습지였습니다. 듣기 문제에서 여학생이 어떤 풀이 방법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풀이 방법대로 예제1을 풀어보고 예제1의 풀이 방법과 비교해서 어떤 풀이가 더 나은지 비교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예제 1번의 풀이가 뭐였냐? 자, 우리가 이런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1번식의 해를 구해주고 2번식의 해를 구해주고 둘의 공통인 해를 찾았었죠. 그게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1을 풀었을 때의 풀이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학생은 뭐라고 했었냐면 1번에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들 중에서 2번 해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고르면 되지 않나. 그게 바로 여학생의 풀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채연이도 풀어줬어요. 첫 번째 방정식의 해는 1,6, 2,4, 3,2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2번 식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해는 바로 무엇이냐? 2,4일 때다. 그래서 정답은 2,4이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편하냐라고 했더니 채연이는 예제1의 방법도 좋지만 위에 식의 해를 구해 밑에 식에 대입해서 구하는 그런 방식이 더 편하다. 이렇게 해서 여학생의 풀이 방법을 체크를 해줬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학생이 더 편하다 했어요. 왜냐면은 2번 식에서 해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2번 식에 대입했을 때 3이 되는 걸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 방법이 편하다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 예시가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바로 2반 25번 가은 친구인데요. 네, 가은 친구도 여학생이 풀이 방법대로 이렇게 풀어줬는데 의견은 예제1의 풀이 방법이 더 낫다 그랬어요. 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유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미리 해를 구한 수가 너무 크거나 많을 때 계산하기 힘들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읽어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정식의 해가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숫자가 커요. 558,723 이런 식의 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은 이렇게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8x 72y는 32 이렇게 숫자가 커진다면 이걸 대입해서 구하는 거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제1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가은이 의견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건 정답이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둘 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들어갈게요. 자, 학습지 준비 다 됐죠? 네, 개념 톡톡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연립방정식 이것을 푸시오라고 했는데요. 빈칸 먼저 선생님이 제공할게요. 자, 12x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푸는 방법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어떻게? 네, 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었어요. 1번식의 해를 구해보고 2번식의 해를 구해서 공통인 해를 찾는다 였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방법대로 1분 동안 여러분 스스로 풀어본 뒤에 선생님이랑 맞춰볼게요. 자, 지금부터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이랑 맞춰볼게요. 자, 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일일이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방정식부터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x부터 대입을 하겠습니다. x와 y의 개수가 둘 다 1이니까 뭐 먼저 대입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 합해서 12가 되니까 y는 11.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는 10. 3일 때는 9. 4일 때는 8. 5일 때는 7. 6일 때는 6. 그리고 이 밖에도 계속 7일 때는 5. 8일 때는 4. 등등등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자, 여러분 근데 조건이 지금 붙어 있어요? 네, 문제에 조건이 있지 않죠? 지난번처럼 뭐 자연수일 때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지금 밑에 x랑 y는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유리수들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 연립방정식의 해도 구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일일이 해를 구하지 않고 방금 전에 했던 그 듣기 문제에서 했던 여학생의 풀이 방법대로 풀어볼게요. 그 여학생은 어떻게 풀었었죠? 네, 그쵸? 첫 번째 해들 중에 이 두 번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았었어요. 지금 보니까 x는 2y라는 방정식이죠. 즉 x값이 y값의 2배예요.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들 중에 있어요? 네, 한눈에 보이죠? 저 끝에 그쵸, 이 8,4 y값의 2배가 x값이네요. 그쵸? 4의 2배가 8이니까. 자, 그래서 이 8,4가 x값이 y값의 2배이다. 즉 정답은 뭐다? 네, 바로 8,4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여학생의 풀이 방법대로 푼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항상 대입을 해야 되나? 너무 귀찮죠? 그리고 사실 어떤 친구가 그 학습지 풀었을 때 밑에다가 조그맣게 이 방법 귀찮아서 나는 새로운 방법대로 풀래라고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바로 이 방법입니다. 오늘 배울 방법은 아까 앞에서 말했죠? 네, 대입법이라고 배웠었는데요. 바로 대입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입법을 사용할 때 기본 모토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이잖아요. 이 연립방정식을 뭘로 바꾸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그런데 작년에 1차 방정식을 푸는 건 배웠죠.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은 7. 이런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배웠어요. 어떻게? 네, 이항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눠준다.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3 이항하면 그쵸? 2x는 4. 그래서 x는 2다.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게 1차 방정식의 풀이였어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도 1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얘를 몇 개로 줄인다? 네, 한 개로 줄입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문제로 바꾸는 게 기본 모토예요. 알겠죠? 이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대입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1번에서 풀었던 그 연립방정식을 똑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모토는 뭐라고요? 네, 바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문제로 바꾼다. 근데 우리 미지수 몇 개예요? 그쵸, x랑 y의 두 개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돼요. 자, 근데 없애는 방법이 뭐를 이용해서? 네, 바로 대입을 이용해서 없앱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입을 이용하냐? 지금 2번 식을 보면 x는 2y 이렇게 돼 있죠. 그럼 x 대신에 2y를 넣어도 되는 거죠. 똑같다고 했으니까 1번과 2번 식을 둘 다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2y를 x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x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미지수 x를 없애기 위해서 몇 번식을? 네, 2번식을 1번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x 대신에 2y를 x 자리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 대신에 2y가 들어갔으니까 2y 더하기 y가 12.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몇 개가 됐어요. 네, 지금 한 개가 됐죠. y 하나. 이렇게 미지수 x 하나를 없앱니다. 그러면은 2y 더하기 y는 몇 y? 그쵸, 3y죠. 그래서 3y는 12. 이렇게 돼서 y 값이 얼마? 네, 양변에 3을 나눠줘서 바로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y가 4라는 거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x값도 구해줘야 되죠? 문자가 두 개였으니까. 자, 그럼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한 식이 몇 번씩일까요? 1번이랑 2번 중에. 네, 그쵸. 2번이겠죠. 그래서 x가 2y라고 되어 있으니까 y는 4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x값이 나오겠네요. 즉, x는 2 곱하기 4인 8이 되니까, 자, 그래서 해는 몇 콤마 몇? 그쵸. x가 8일 때 y가 4니까 8,4가 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귀퉁이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자, 한 방정식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x가 2y래요. 그럼 x 대신에 2y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방정식에다가 x 자리에 2y를 대입을 한다. 자, 그러면은 x 자리에 2y가 들어갔으니까 2y 더하기 y는 12, 즉 3y는 12. 그래서 y는 4, x는 8. 이렇게 구해주는 게 바로 대입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자, 지금까지 총 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방법은 표를 이용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각각의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 중에서 무슨 해를 찾는다? 네, 공통인 해를 찾는 게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은 바로 무슨 방법? 그쵸? 대입법이었는데요. 이 대입법의 모토는 뭐다? 네, 바로 미지수가 몇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네, 한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인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방정식을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x는 2y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한 방정식이.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2y를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 다음에 다른 방정식에 이것을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바로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 갔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에 자, 뒤에 상수항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정식은 마이너스 4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5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네, 맞춰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몇 번씩에 먼저 대입을 할까요? 이것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보면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되어 있는 식은 네, 그쵸. 2번이죠. 2번이 y는 무슨 x 이런 식으로 한 문자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식을 1번식에 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3x 빼기 y 자리에 2x 플러스 5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 자리 대신에 2x 플러스 5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처럼 이 괄호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괄호 안 하면은 부호가 달라져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y 대신 집어넣을 때 꼭 괄호를 합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4다. 자, 그러면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음수 분배해줘야 되겠죠? 그럼 3x 빼기 2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4다. 그쵸? 여기 마이너스 5에도 적용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동료한끼리 계산해주면 3x 빼기 2x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넘어가서 그쵸? 플러스 5가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5는 1. 자, 그래서 x가 1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대입을 해야 되겠죠? 얘를 어디다가? 네, 그쵸? 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y는 얼마? 2 곱하기 x는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5. 즉 7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에는 얼마다? 네, 바로 x가 1일 때 y는 7, 1,7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빈칸이 나와있죠? 빈칸은, 자, 위에 빈칸은 x고 밑에 빈칸은 마이너스 3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1분 드릴게요. 자, 1분 동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비교해보세요. 자, 지금은 몇 번씩에 대입할까요? 그쵸.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식이 1번이죠. 네, 그래서 1번식을 2번식에 대입을 합니다. 즉, x 대신에 2y-1을 대입을 하는 거겠죠? 2번식에. 자, 그러면 2번식 정리해볼게요. 정리되면은 2y 빼기 1 빼기 y가 마이너스 3. 지금 x 자리에 2y 빼기 1이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2y 빼기 y는 y.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x를 구해주려면 몇 번씩에? 네, 얘를 다시 1번씩에 대입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x는 2y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y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빼기 1. 계산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해는 네, x가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2.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맞았나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뒷장을 넘어가세요.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이 두 1차 방정식 모두가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까? 이거예요. 자,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빈칸이 3,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1번, 2번 방정식 모두 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x는 몇 y 플러스 몇, 아니면 y는 몇 x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네, 별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항에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선택합니다. 둘 중에 편한 거.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1번, 2번 중에. 네, 1번이죠. 왜? 지금 x의 개수가 얘는 없죠. 1이죠. 그러니까 뒤에 마이너스 2y만 넘겨주면은 x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번식에서 뭐를 이항? 네, 마이너스 2y를 이항해서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네, 바로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즉,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x는 그쵸, 마이너스 2y 넘어가서 플러스 2y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이 3번식이, 정리한 3번식이 결국엔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번식을 다시 몇 번씩에? 네, 2번씩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뭐에 관한 식으로? 네, x에다가 2y 플러스 3을 대입을 하면은 뭐에 관한 식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네,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3. x 대신에 2y 플러스 3이 들어갔으니까 괄호를 열고 2y 플러스 3 빼기 4y는 11. 이런 방정식이 되겠죠? 1차 방정식. 그럼 얘를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해를 구해보면은 3, 2y 플러스 3 빼기 4y는 11. 자, 얘 풀어줄 때 먼저 분배 법칙으로 차례차례 풀어주면 3 곱하기 2y는 6y 더하기 3 곱하기 3은 9 빼기 4y는 11. 자, 동료항끼리 계산해 줄게요. 6y 빼기 4y는 2y고요.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죠? 그래서 11 빼기 9는 2. 즉,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네, y는 1이네요. 자, 그럼 이 y는 1을 어디다가 대입한다? 네, 아까 3번식에다가. 자, 3번식 뭐였어요? 네, 바로 x는 2y 플러스 3이었죠. 이거 아까 적어놨죠. 여기다가 y1 대입합니다. 그러면 x는 얼마? 그렇죠. 2 곱하기 1 더하기 3. 즉, 5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는 얼마다?
네, 바로 x는 5일 때 y는 1, 5,1이 되겠다. 자, 어렵지 않죠? 연립방정식이 항상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예제 1번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더 흔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대입법을 이용하려면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방정식을 선택해서 한 문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대입법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빈칸은요. 마이너스 x, 두 번째 빈칸은 11이에요. 시간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도 해야 되니까 1분 30초를 드릴게요. 자, 그럼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모두 다 풀어보았죠? 네, 맞춰볼게요. 자, 먼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이랑 두 번째 방정식 중에 어떤 방정식이 편할까요? 지금 보니까 둘 다 y의 개수는 없죠. 그래서 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첫 번째 방정식을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y의 개수가 1이니까 네,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y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럼 어디다 대입해요? 네, 두 번째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겠죠? y 자리에. 자, 그러면은 자, 2x 플러스 y 대신에 x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11. 즉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x는 3x. 그리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11 더하기 1은 12.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줘요? 네, 3으로 나눠주면 x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4를 아까 전에 정리했던 식으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했을 때 y는 x-1이라고 했잖아요. 그 식에다가 x에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y는 얼마? 4 빼기 1이니까 그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해는 x는 얼마? 네, 4, y는 3. 그래서 4,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의 빈칸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입니다. 자, 똑같이 1분 30초 드릴게요.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다 풀었죠? 네, 이번에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1번이랑 2번 둘 중에 어떤 식이 편할까요? 네, 1번은 지금 개수가 3, 4 너무 크죠? 근데 2번을 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개수가 마이너스 1 정도면은 그냥 이항하면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두 번째 식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네, 좌변에서 뭐를 넘겨서 마이너스 2y를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서 일단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는 저 마이너스 2y 넘어가면 플러스 2y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줘요? 네, 마이너스로 나눠줘서 자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어디다? 네, 첫 번째 식에 x 자리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 자리에 대입해주면 3 괄호 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y는 네, 마이너스 6y 다음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1. 자, 동료한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y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2.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이 식을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x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y 자리에 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해줍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2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x는 1, y는 마이너스 1. 이게 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대입법 어떻게 푸는지 대충 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문제, 듣기 문제만 이제 해결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듣고 왼쪽에 1번 문제의 조건이 있죠. 이 문제의 조건들을 찾아서 이제 가운데 연립방 정식으로 나타내세요. 지금 x는 새 마릿수, y는 강아지 마릿수라고 문자를 선생님이 줬어요. 그러면 밑에 이제 중괄호에다가 연립방 정식을 세워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를 구하는데요. 이제 해를 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네, 대입법을 이용해서 반드시 풀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사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제 잘 듣고 조건 잘 찾아서 대입법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보세요. 동물을 좋아하는 민호는 반려동물로 새와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모두 5마리를 키우고 있고 다리의 수는 모두 합쳐 14개라고 합니다. 이때 민호가 키우는 새와 강아지의 마리수를 각각 구하세요. 동물을 좋아하는 민호는 반려동물로 새와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모두 5마리를 키우고 있고 다리의 수는 모두 합쳐 14개라고 합니다. 이때 민호가 키우는 새와 강아지의 마리수를 각각 구하세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잘 들었어요? 네, 문제의 조건도 다 적었죠? 네, 이 문제의 조건 적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서 해까지 구해주시라고 했죠. 자, 이때 해 구하는 과정에서는 선생님이 대입법으로 사용했는지를 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까지 잘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답은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학습지를 풀어서 사진 찍어서 내 과제 첨부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출석 과제예요. 자, 그리고 감동학습지 2명 선발할 건데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마지막 부분의 그 듣기평가 문제 꼼꼼하게 잘 풀었는지 그거 위주로 선생님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